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늦잠으로 지각을 해서 목숨을 구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고려인의 후손 비탈리 김 주지사인데요. 현재 시각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의 주정부 청사가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청사 건물 9층부터 1층까지 중앙 부분이 파괴됐고요. 최소 12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군의 주요 표적이었을 비탈리 김 주지사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을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 없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비탈리 김은 최근까지 그의 사무실에서 러시아를 조롱하는 SNS 영상을 올려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김 지사는 외신을 통해서 러시아군이 빌딩의 절반을 파괴했고 내 사무실도 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또 이제 주 청사가 타격을 입었으면은 미콜라이우시죠? 네. 미콜라이우시가 어떻게 러시아군에게 넘어가게 된 건가요? 네, 러시아군은 주정부 청사 공격 후에 미콜라이우시 북쪽의 보즈네센스크에서 미콜라이우시 방향으로 진격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게 저지당했습니다. 방위 책임자인 올렌산드르 로보스 대령은 러시아군의 탱크와 병력 수송용 장갑차가 전쟁 초기와는 달리 더 낡고 다른 장비들이라면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군이 더는 진군하지 않고 있고 미콜라이우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몇 주 동안 미콜라이우의 수비군 병사들이 지상군과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 러시아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숨지고 또 주거용 건물과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좀 계속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평화 협상이 좀 조속히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추격전의 당사자는 평범한 상하이 아줌마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추격전을 벌이게 된 건 다름 아닌 대파 한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한 모녀가 시장에서 대파 3뿌리를 구매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만 파 한 뿌리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런데 도로에 떨어진 이 파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자 파를 돌려받기 위해서 분노의 질주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대파는 원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 해당 영상이 온라인 사이트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산삼 한 뿌리도 아니고 네. 대파 한 뿌리 때문에 오토바이 추격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와, 이거 좀 서로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최근 들어 상하이에서 비정상적으로 채소 가격이 상승해서 요즘 채소가 고기보다도 귀하다고 합니다. 네, 3월 초 도매시장 기준 한 단에 700원이었던 대파 가격이 지금은 소비자가 4,000원을 넘어서면서 금파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보니까 땅에 떨어진 대파는 그야말로 로또인 거죠.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한 건 오미크론 확산으로 상하이 도시의 절반이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상하이를 동쪽과 서쪽으로 나눈 푸동과 푸시가 각각 봉쇄되면서 사재기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고요. 산지에서 제대로 조달받지 못하다 보니까 채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겁니다. 봉쇄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 10배가량 가격이 뛰면서 채소 가격이 이 고기 가격보다 비싸졌는데요. 이미 일부 마트에서는 봉쇄로 인한 공급 부족에 사재기까지 겹치면서 채소 진열대가 텅텅 비었고요. 들어오는 물량은 부르는 게 정말 값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의 한 백화점에서는 일반 배추를 재포장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다 적발되면서 9,6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도 그 작년인가요? 그 대파 가격이 올라서 일명 이제 파테크 하는 분들도 이제 많았고 네. 또 김장철에는 이제 배추값이 너무 올라서 뭐 금값이다 뭐 이런 보도가 연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채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일반 우리 서민들의 타격이 정말 커지게 되는데 정말 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는 부당한 채소 가격 조정에 대해 최고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거나 최고 영업 취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현재 매체들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유가와 비료값 상승에 더해서 방쇄 방역으로 육로 배송의 차질까지 빚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밥상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봉쇄 방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효과는 안타깝게도 미미한 수준이고요. 오히려 상하이에는 확진자가 더 늘고 있다고 해요. 원래 봉쇄는 이달 4일까지로 예고했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 아이돌 그룹의 성장 과정을 주제로 한 창작 뮤지컬 K-팝이 올가을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막을 올립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브로드웨이 진출 시험대로 알려진 오프 브로드웨이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힘입어서 5년 만에 정식 브로드웨이에 다시 진출하게 된 건데요. 이번 브로드웨이 무대에는 걸그룹 FX 출신의 루나가 주연 배우로 출연하고요. 아시아계 배우들이 K-팝의 역동성과 뮤지컬의 매력을 접목시킨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뮤지컬 K-팝은 단순히 한국 가요와 아이돌 연습생 이야기만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등 사회적 이슈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미국 사회에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K-팝은 오는 11월 첫 공연을 올립니다. 예, 세계 시장에서 K-팝이 얼마나 뜨거우면 이렇게 뮤지컬 제목이 K-팝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제는 뭐 대단한 문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죠.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통신원 연결